허일도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뻔했다는 119에 전화를 한 척 연기를 했던 날이었지. 심지어 태윤이에게 들킨 날. 이런, 그날이었어. 허일도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그날 밤, 디저트로 시나몬 타레과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라왔었습니다. 이건 염장선과 허일도가 준비한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함정. 시나몬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염장선과 허일도는 그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서동주는 연기를 택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입이 붓고 몸이 경련을 일으킬 때까지도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척 목숨을 걸고 버텼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건너편 차강천은 시나몬 타레과를 밀어냈습니다. 시나몬 향 정말이지 끔찍하군. 드라마 예고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강탈해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강탈 완료. 그리고 그날 밤 집안 깊숙이 울리는 낮은 대화 소리. 허일도는 발걸음을 멈췄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차덕희와 공비서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차덕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동주의 시나몬 알러지가 차강천과 똑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공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공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경원이 진짜 차강천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입 밖에 냈습니다. 그 말은 곧 서동주가 차강천의 외손자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 그 아이는 허일도의 아들이라고. 추경원과 허일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고. 그 순간 차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 숨을 죽이며 자신의 호흡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허일도는 조용히 서동주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도 애틋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는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서동주에게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숙일 수 없었습니다. 서동주는 허일도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냉정했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죽이려 했던 남자,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야 총을 겨누었던 순간들, 숨통을 조이던 날들, 독을 삼켰던 밤까지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지금 마주 앉은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받아들이기엔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지금은 감정보다 복수가 먼저라는 걸. 허일도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USB 복제본과 민들레 작전 관련 문서, 모든 시작점이었습니다. 서동주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없는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서로를 믿진 않았습니다. 서로를 용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을 무너뜨리는 데는 손을 잡아야 했죠. 협력은 감정 위가 아니라 복수 위에 세워졌습니다. 명태금은 염장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해킹하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좌, 이메일, 통화 기록은 물론이고 숨겨진 부동산 내역까지. 그러던 중 하나의 단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염장선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대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바지 사장, 실질적 운영자는 염장선이었습니다. 명태금은 즉시 그 정보를 배원배와 서동주에게 공유했습니다. 이 병원 차덕희를 조사하기엔 완벽한 장소야. 서동주는 곧바로 배원배를 불렀고 그는 과거 간호사였던 이력을 활용해 그 병원에 위장 취업했습니다. 분장 기술을 총동원해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변신한 그는 아무 의심 없이 현장에 잠입했습니다. 배원배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의심받지 않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하루 진짜 병원 직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마침내 차덕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냈습니다. 그가 가져온 보고서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출생의 비밀, 조작된 가족관계, 그리고 차강천과 연결되지 않은 유전자 코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덕희의 출생 기록은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했죠. 병원 진료 이력, 성장기 학교 생활, 기록 모두 너무 말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차덕희는 대상가 식구들 중 유일하게 DNA 등록이 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배원배는 공비서의 집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유전자 검사지 한 조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조각엔 불일치라는 단어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차덕희는 차강천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비서의 친딸이었고 공비서는 과거 차강천의 진짜 딸과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던 것이죠. 공비서는 과거 차강천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차덕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의 조작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서동주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허일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일지도 모르겠네요. 허일도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장난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이미 들었어. 근육 좀 만들러 철봉하러 가다가 걔네 둘이 속닥이는 거 다 들었지. 서동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황당한 듯 말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허일도는 슬쩍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요즘 복수 준비로 운동에 소홀했더니 타이밍 놓쳤지 뭐야. 그는 이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덕희랑 좀 사이가 안 좋은 거 알잖아. 요즘 분위기 타는 것도 중요하다고. 결혼해봐. 마누라 눈치 보며 살기 힘들다야. 서동주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허일도는 짧게 킥 웃었습니다. 긴장 가득했던 분위기 속 잠시 흐트러진 공기가 둘 사이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긴장감 가득했던 순간에 오랜만에 찾아온 짧은 숨 돌릴 틈이었습니다. 한편 명태금은 건물 외부에서 서버 해킹에 착수했습니다. 염장선의 비밀 계정으로 연결된 디지털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젖혔습니다. 교환 일지, 민들레 작전 명단, 그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과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은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배연배는 특기인 변장과 과거 간호사 이력, 명태금은 과거 잘 나갔던 블랙 펌킨 시절을 떠올리며 해킹 실력을 뽐냈습니다. 방에서만 처박혀 지내 히키코모리로 지냈을 때가 또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명태금은 속으로 뿌듯해하며 맥주잔에 소주와 맥주를 1:1 비율로 말고 한 잔 들킵니다. 역시 소맥은 1:1 비율이 최고야. 한편 지영수는 조용히 차강천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물잔을 쥐어주며 흐릿한 시선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말보다 반응이 먼저 흐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차강천. 그의 입술에서 어렵사리 떨어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주는 지켜야 해. 절대로. 그 말에 지영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따뜻함보다 차가운 계산이 있었습니다.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제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회장님, 동주는 지켜야죠. 하지만 지켜야 하는 건 제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지영수의 시선은 이미 대산그룹의 상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선우, 아니 차선우, 그 아이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조용한 반란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염장선은 지영수를 허일도에게 선물 같은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수는 그 말의 이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물은 포장할수록 독이 되죠, 염성새님. 지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라마 예고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강탈해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강탈 완료.